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에이펙이 열린 중국에서 환영의 밤 당시 중국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시진핑 부부와 접견을 하고 세계 정상들과 한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 옷도 일명 샘플실이라 불리는 그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최 씨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2014년 11월 최순실 씨가 수시로 드나들며 옷감을 고르고 재단을 지시하던 사무실. 최 씨가 도안을 보기도 하고 원단을 만져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하기도 합니다. 11월 2일, 이 사무실 한켠 옷걸이에는 붉은 계열의 여성 상의가 걸려 있습니다. 5일 후인 11월 7일엔 다른 여성이 이 옷을 종이봉투에 담아가는데 옷의 문양을 내는 데 쓰이는 도안과 원단도 함께 챙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뒤인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붉은 계열의 문양이 박힌 상의를 입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방문한 사무실에서 문양까지 챙겨가 제작된 옷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상의를 입고 에이펙 정상 환영 만찬에 참석하는가 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세계 16개국 정상들과 한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의상을 꼼꼼히 고르고 특히나 청와대 직원까지 대동하고 가는 영상을 TV조선에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개된 대통령 연설문을 보면 주로 해외에서 한 연설문이에요. 그리고 해외 순방 일정을 봤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순방표에다가 의상 색깔을 적죠. 왜 이게 연설문이 들어갔냐는 아마 변명일 수도 있고 근거일 수도 있는데 연설문의 내용에 따라서 의상의 컨셉이 달라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설문의 내용을 보고 이걸 어쩌면 이건 최 씨를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이게 맥락이 맞다는 거는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걸 관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대통령의 연설에 맞게 옷을 골라주고 그리고 행사 일정 미리 알고 행사 일정 컨셉에 맞게 옷을 골라주고 근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그 자체가 중요한 외교 행위고 통치 행위인데 그걸 왜 최순실 씨가 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연설문을 추정하건대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최순실 씨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의상 코디, 대통령의 의상 코디를 얼추 맞게 해줬다라는 것을. 근데 강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최순실 씨가 할 일이 아니죠. 예.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에 관한 그동안 소문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그래도 많이 유력하게 나온 소문이 대통령의 의상이라든가 이런 코디 이런 부분을 최순실 씨가 사실상 맡고 있다. 뭐 강남 어느 의상실에서 뭐 맞춰서 갔다. 뭐 이런 소문들은 소문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소문이 확인이 됐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더욱 이번에 놀란 거는 최순실 씨가 연설문까지 보면서 거기에 수정 작업에 참여하는지는 최종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연설문에는 대통령의 중요한 국가 운영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TV조선에 보도했습니다마는 민정수석 추천서를 이렇게 그런 자료를 받아봤다는데 이런 데도 이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러한 거는 단순히 의상에 관여한 것도 사실은 의상도 공식 라인에서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하는 대통령 의상을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그냥 최측근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최측근이라기보다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힘과 역량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인사라든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밖으로 가서 그거를 만약에 흘리고 다닐 경우에는 그게 엄청난 영향력과 파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이권에 개입하고 다른 또 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나가는 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은 극비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서 무엇을 하고 몇 시에 무엇을 하고 며칠 날 누구를 만나고 심지어 어떤 정상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런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디렉션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력문을 하나씩 또 준비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자료 제목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4박 7일의 북극성. 그리고 그 위에는 대외주의. 그러니까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취급을 좀 주의해달라. 대통령의 기밀사항으로 분류가 되는 대외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2014년 9월
캐나다와 미국 순방 일정표를 당시 청와대 직원들은 북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4박 7일간의 계획. 그런데 첫째 날 일정을 보면 파란색, 보라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최순실 씨가 보라색. 최순실 씨를 잘 아는 인사들은 모두 최 씨의 필적이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날 보라색. 대통령이 입은 의상 한번 볼까요? 최순실 씨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출국할 때 보라색 의상을 입고 마중 나온 김무성 전 대표와 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한복이라고 최순실 씨가 이렇게 흘겨 썼습니다. 한복. 실제로 대통령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도착을 해서 우리 교포들 그리고 재외국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최순실 씨가 한복이라고 흘겨 써놓은 대로 단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한복 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은 분명함에 있지만 공식적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선,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한 최순실의 디렉션대로 한복을 입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계속 보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에는 빨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환영식 때 대통령은 실제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아바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대통령을 공식 환영하는 그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국빈 대우로서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부 수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최순실이 준비했던 것대로 대통령은 빨간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모두 다 빨간 옷을 입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총독 내외가 주최한 이 국빈 만찬에서는 보라색을 입고 있는 이 장면, 저희 취재진도 분명하게 확인을 했던 그 장면입니다. 이 북극선 계획에 따르면 4박 7일간의 빼곡한 일정 모두 최순실이 어떤 의상을 입어야 할지 흘려놨고 그 일정 그대로 최순실의 계획 그대로 대통령은 의상을 입었던 것을 저희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유명한 휴가 사진, 저도에서의 추억,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련된 기억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휴가 당시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까지 울렸던 그 사진이었는데 대통령의 비공개 휴가는 경호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로 출입하는 기자들을 포함해서 웬만한 청와대 스태프들은 대통령이 어디로 휴가를 가고 휴가 때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였다는 대통령의 휴가 사진,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사진들이 최순실 씨의 PC에서 8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바로 이 사진. 정성희 위원님. 저도 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저 때 박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해서 냉장고 치마라고 그래서 당시 유행하는 걸 입어서 저도 하나 사 입었었습니다. 대통령도 입는 치마인데 하나 사 입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엠바고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첫 해에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사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비서진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바고를 깬 게 사실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진 5장을 이제 올리면서 저도의 추억이다. 왜냐하면 저도라는 거는 박 대통령이 영예 시절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휴가를 갔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한 많은 추억이 서로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예. 박 대통령의 지지도도 아마 하늘을 찔렀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문이 막혔냐면 1번은 옷, 2번은 휴가 사진이었는데 3번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의 PC와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각각 문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문건을 저희가 따로 출력을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최순실 파일에 담겨있던 주요 문건들 3가지 문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은 홍경식 민정수석일 때였습니다. 민정수석은 있었는데 문제는 민정수석의 후임을 결정하는 사안, 그리고 공석인 민원비서관을 결정하는 사안인데, 민정수석이 추천한 민원비서관입니다. 곽상욱 감사위원 56세, 서울특별시 한일고졸, 고려대 법학과 졸, 82년도에 사법고시 24회, 감사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라고 하면서 주요 인사들, 현재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 그리고 민원비서관으로 이 사람을 추천한다라는 인사문서가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지난 정부까지는 사진이 왼쪽에 있었고 프로필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즐겨해서 이 정부 들어서 사진을 오른쪽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문건이 맞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과연 이 곽상욱 민정수석 당시 후보를 추천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민원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이 문건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건 보실까요? 우측 끝입니다. 중국 특사단으로 어떤 의원을 보낼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입니다. 중국 특사. 이름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진, 진박감별사, 그리고 정문원, 2명의 의원 이름이 추천돼 있습니다. 선정 기준 1. 중국을 잘 알거나 외교 정책에 밝을 것. 조원진 의원, 세계 해외 한인 무역협회 북경지사장을 지냈다. 정문원 의원, 국회에서 줄곧 통일 외교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대선 때의 기여도 조원진 의원은 그냥 열심히 했다. 조원진 의원. 진박감별사, 총선 때도 열심히 했죠. 정문원 의원, NLL 이슈 제기 등 대선 때 기여했다. 그러니까 마음은 더 정문원에게 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조원진, 정문원을 중국 특사단 일행으로 추천을 했다는데, 최순실 씨가 추천을 했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발표 직전에 이 문서를 최순실 씨 노트북에 누군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찌 되신지 아십니까? 밑에 나와 있는데요. 중국 특사단 의원 추천, 조원진, 정문원. 그런데 김무성 단장,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실제로 임명이 됐습니다. 말하는 대로 됐네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서. 다보스 포럼 특사를 추천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중요한 인사였죠. 과연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누구를 다보스 포럼에, 그 유명한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그 포럼에 보낼 것인가, 특사로. 기호 1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당시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때 보좌했던 책사였죠. 김종인 전 대표를 추천한다. 1번으로 추천했습니다.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외부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몇 년 전부터 경제 민주화를 다루고 있다. 줄곧 경제 민주화죠, 이분은.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기지 않더라도 다보스 포럼의 특사로 보내면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자리는 주기 싫은데 다보스 포럼 특사로 보내면 입막음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냐. 김종인 전 대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넘버 2, 기호 2번 김성주 MCM 전 회장, 3번 한국노총위원장. 물론 실제 결과는 이인재 전 의원이 특사로 임명이 되긴